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재미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미증시도 다우 지수가 됐든 S&P 500이 됐든 나스닥이 됐든 큰 변화는 없었잖아요. 그리고 시간 외에 실적 발표한 애플이라든가 아마존이 서로 엇갈렸고,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끝난 다음에 그 첫 번째 거래일에 올라가는 비율이 되게 높았던 기업이거든요. 최근에 21번의 통계를 봤을 때 실적 발표 이후에 첫 거래일에 올랐던 날이 내렸던 날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21번 중에서 빠졌던 날은 5번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실제로 오늘 하락할까? 통계대로 보면 올라갈 것 같은데 설령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도 올라갔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투자들은 애플이 저렇게 나왔든 아마존이 저렇게 나왔든 재료들이 워낙 뒤죽박죽 섞여 있는 날이니까 오늘은 일단 좀 올라가고 내려가고 보다는 좀 한 발짝 물러서서 보자, 이런 분위기들이 좀 만들어졌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채금리 올라가는 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좀 불편하죠. 채권금리 계속 올라가면서 4.2% 언저리까지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금리가 자꾸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이유가 신용등급 강등 문제, 일본이 사실상 금리 인상을 한 거다, 이런 어떤 평가. 이렇게 되면 일본으로 자금이 돌아가게 되면서 일본에서 미국의 채권을 매도하고 일본으로 돈을 빼가고, 이런 어떤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다음에 물가하고 고용 지표가 좀 부담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저는 3번이 제일 크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1,000억 달러 이상의 국채 발행이 예정이 되어 있고 3분기에만 1조 달러. 작년도 7천억 달러 정도 발행을 했거든요, 3분기에. 근데 올해는 1조 달러를 발행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제 좀 부담이 되죠. 예, 돈을 많이 빌려야 되는데, 돈을 많이 빌리려면 제가 좀 사정이 안 좋은가 봐, 그럼 이자를 많이 받아야겠는데,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국채 금리를 올리고 이게 이제 투자들을 좀 신중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도 좀 올라가는 것도 부담이 되고, 이게 이제 미국 휘발유 가격주인데 좀 계속 올라가면서 연중 최고치 경신을 했거든요. 근데 다만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세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거 골드만삭스에서 예상하는 미국의 CPI 주인데 2%대를 보일 거다, 이제 2% 앞에 2자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어떤 분석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근거로는 뭐냐면 주거 비용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황색으로 보고 계신 게 주거 비용인데 살짝 그래프가 내려가는 것 같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물가에 대한 부담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데, 어쨌든 당장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져 있다 보니까 이제 금리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됐고, 이 금리 올라가는 게 투자들에게는 선뜻 매수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이유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뉴스는 미국 그 버핏이 국채 매입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하면서 채권 시장이 조금 안정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제기가 됐고요. 근데 우리는 이런 해외적인 요인보다 초전도체 이슈가 강하잖아요. 이게 이제 일부에서 그 마이스너 효과가 좀 다른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의 어떤 취지로 이야기를 하니까 또 곧바로 또 반박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 한 달 정도 먼저 이제 후면 다 공개되고 연구진들이 나와서 입증이 될 거다, 또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엄청나게 변동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거래 대금이 막 쏠리고 단기 매수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이 방향을 잡기는 더 어려워졌고. 근데 이게 제가 또 이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물리과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톡방에서 한번 이거 가지고 토론을 좀 해봤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설령 이제 제로 저항이 아니더라도, 제로에 가까워도 이게 상용화 될 수만 있다면 어마어마한 성과는 맞다. 근데 이제 저게 상용화 단계까지, 또 입증 단계까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서 당분간 어떤 주식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엄청난 변동성이 앞으로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보다는 좀 변동성 쪽, 좀 쉽게 쭉쭉 밀고 올라간다, 이런 거보다는 막 반박과 반박이 반복되는 그런 과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도 오늘은 신통치 않았죠. 그 LNF 실적 부진이 나오면서 2차 전지 다른 것들을 중요한 어떤 구간에서 좀 끌어내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서 이제 초전도체 변동성, 2차 전지 약세, 이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상승 종목이 많긴 했지만 시원스럽다, 이런 느낌을 갖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종목들 보면 이게 덕성 장중 분차트인데 어마어마합니다. 저점 막 7,000원대에서부터 11,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도로 또 빠졌다가 장중에 고저 차이가 거의 40% 정도 됐었어요. 이게 굉장히 투기적인 어떤 거래가 많이 쏠려 있는 상태가 돼버렸고, LNF 같은 경우는 거의 올라간 게 없죠. 이제는 올라갔던 것만 하루에 17% 올라가고 했던 걸 다 내줘버려서 이 변동성 이후에
어떤 주가 흐름들, 투자들이 상당히 여기 돈이 물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만들어지는 거는 좀 부담이 되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삼성전자인데, 제가 이제 달러 차트에서 삼성전자 200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200선도 깼고 지금 중요한 지지선까지 또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방에 두 개를 다 깨버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돌리지 못하면, 깨고 나면 그 다음 주에 양봉으로 돌리는 그런 시도들이 좀 나오곤 했었는데, 다음 주에 삼성전자가 돌리지 못하면, 이게 선물 매도가 워낙 쌓여있기 때문에 조건상으로는 돌릴 수 있는 조건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깨고 내려가 버리면 증시가 상당히 골치 아파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코스피가 플러스 가고 삼성전자가 넉넉하게 올라가고 환율은 내려가고 이런 조건이 나와줘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수급에서는 개인만 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이 선물을 정말 있는 힘껏 막 쥐어짜듯이 던지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반대로 뒤집어지겠죠. 다음 주에는. 다음 주는 아마 외국인들이 주간으로 선물 매수로 바뀔 것 같은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되고 어떤 종목이 반응할지 볼 필요가 있고, 뭐 외국인들 매매는 삼성전자를 이번 주에는 별로 안 샀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다시 매도로 바뀌었고, 순매수 1위 종목이 포스코 인터 486억.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좀 매수 관점에서는 소극적으로 한 거죠. 그다음에 뭐 자동차 들어가 있고, 하이프, 엔터주가 좀 들어가 있고, 조선주 일부 들어가 있고, 다음에 기관은 오늘 금융투자가 매도였기 때문에 역시 시가총액 상당히 왼쪽에 가 있는데, 카카오 팔고 네이버 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둘 다 살 때 같이 사고 막 그랬었는데, 좀 업종 내에서 골라 담아야겠다 이렇게 본 것 같고요. 그다음에 SK 바이오팜 같은 종목들, 하이브가 이제 공동 매수가 이제 들어와 있는 상태고, 화장품 관련된 종목도 오늘 강했는데, 화장품 관련주라든가 의류 관련주들이 오늘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좀 매수가 있었고,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 일제히 매도, 예, 다음에 이제 매수 쪽에서 로봇 관련주들이 매수가 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었고요. 근데 이게 요 아랫단으로 보면 지금 이제 상위 한 20개까지만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한 30개 밑으로 내려가면 저 아래쪽에는 이제 반도체주 되게 열심히 샀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래서 반도체, 로봇, 뭐 이런 것들을 좀 담은 게 오늘 외국인들의 특징. 다음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별로 엇갈리기. 에코프로비엠은 사는데 LNF 에코프로는 또 팔고, YG는 사는데 JYP는 팔고, 이렇게 이제 좀 종목별로 좀 엇갈리는, 예,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뭐 주성을 사면서 동진세미캠과 두산테스나는 팔고, 이렇게 해서 좀 골라 담는, 예, 그런 형태를 보인 게 기관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슈를 보면 그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이 이제 나오는데 엇갈렸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게 더 셀 거냐. 그러니까 애플이 시간에서 한 2% 왔다 갔다 정도로 마이너스 났는데 이거보다 덜 빠져야 됩니다. 아마존은 오늘 시간의 거래보다 그거만큼은 올라가 줘야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시장이 불안정하고 국채금리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 특히 나스닥을 멱살 잡아 버텨주는 종목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지. 다음에 이제 오늘 고용지표 나오죠. 우선 비농업 일자리 20만 명, 실업률 3.6%. 이것도 중요하지만 시간당 임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전년 대비 4.2% 예상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요 안쪽으로 내려와 주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진정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요 수치 좀 보고, 그다음에 지금 주포가 없거든요. 주포가 없는 상태에서 주도주는 막 한 바퀴 돌았죠. 예, 막 이제 뭐 2차 전지 갔다가 반도체 갔다 제약 갔다가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 세 개 중에 한 개 정도가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어떤 게 다음 주에 튀어나갈지, 이제 선물 매도가 좀 진정이 될 때가 됐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엔터, 화장품, 의류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뭐 K로 포장될 수 있는 이제 우리나라 뭐 수출? 하여튼 뭐 이런 어떤 종목군들이 좀 강세를 보인 게 오늘 특징이었습니다. 자, 8월이 증시가 좀 주춤하잖아요. 이게 전통적으로 8월은 방향이 잘 안 나옵니다. 이게 보시면 대통령 임기 3년차 8월에 마이너스 0.02,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하고 상관없이 미국 같은 경우는 플러스 0.1%인가 뭐 그 정도밖에 변화가 안 나와요. 근데 이 정도로 이제 눌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미국 뮤추얼 펀드 월별 등락폭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이제 8월에 유출이 제일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휴가들 가니까, 휴가들 가다 보니까 이걸 좀 정리해 놓고 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미국은 또 휴가가 길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수급이 비고, 수급이 비는 걸 이용해서 파생이라든가 이런 옵션, 하여튼 이런 데서 막 되게 변동성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한쪽으로 잡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옵션이라는 거는, 파생은 한쪽 방향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만기를 가진 상품이니까 그거 갖고 또 길게 장기적으로 끌어내리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변동성이 원래 좀 요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는 원래 그런가 보다,
그러려니 하고 쳐다보는 게 오히려 맞을 겁니다. 지금 뭐 지수의 의미 두기보다 막 재료를 엄청나게 확대 해석하고 그러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종목에 수급이 집중이 되는지 또 예탁금이 저점 대비 조금 늘어나 있는 상태니까 어느 쪽 종목군들의 매수가 가장 활발하게 가는지 일단 2차전지 반도체 제약까지 한 바퀴 돌았으니까 계속 돌릴 거냐 메인 나올 거냐 여기에 더 집중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자세한 건 제가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